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CPU로 렌더링 할 거냐, GPU로 렌더링 할 거냐, 아니면 두 개 다 렌더링을 쓸 거냐, 그 다음에 렌더링에 대한 퀄리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디노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빛이 적을 때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때 사용하는 게 디노이저입니다. 여기 디노이저는 여기 있는 이 하단에, 여기 이 하단의 디노이저하고 여기 상단의 디노이저가 같이 연동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디노이저가 같이 연동이 되고 상세한 값은 이곳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스탠다드 카메라만 쓰시면 돼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VR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밝기란 뜻이죠. 얘는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여기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하고 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필름 센서티브, 이게 뭐냐면 필름의 감도입니다. 보통 필름의 감도는 100이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어퍼처,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8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 셔터 스피드 300분의 1초,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100, 8, 300, 얘가 기본값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오토를 눌러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비활성되는 거죠. 필름의 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필름이 빛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정도값입니다. 100보다 적으면, 물론 이제 숫자가 적으면 빛에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높으면 빛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렌더링을 할 건데, 자, 기본 표준 렌더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절반만, 3분의 1 정도만 해서 조리개 값을 제가 20으로 낮춰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엔 제가 여기다가 감도 값을 40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렌더.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필름의 감도에 따라서 어둡거나 밝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퍼처에서 F 넘버가 나옵니다. F 넘버는 조리개입니다. 보통 조리개 값이 1.2를 기본으로 하고 조리개 값 1.1을 기준으로 해서 뭐 1.4라든지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2.4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8 11 16 22 이런 식으로 가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가 사진을 띄워 보면은요, 조리개가 이런 식으로 열려요. 얘가 한 1.2, 얘가 22 이런 식으로 조리개가 이렇게 열리고 닫힙니다. 지금 열린 거고 닫힌 거예요.
조리개가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빛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리개가 적다는 얘기는 빛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제가 조리개 값을 열어 놓겠습니다. 1.2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얗게 들어가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다가는 제가 렌더링 옵션을, 자, 이 부분에다가는 조리개를 좀 닫아 보겠습니다. 22로. 그러면 이렇게 어둡게 렌더링 되어집니다. 자, 전체를 다시 렌더링 해보죠. 아이고, 전체를 8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표준값이죠. 표준값으로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여기는 조리개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배 정도, 8이니까 4로 열었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밝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은 조리개를 닫아 보겠습니다. 16이요. 자, 어떤가요?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조리개를 여는 것과 조리개를 닫는 것. 조리개를 연다는 얘기는 이거 분수로 계산하시면 맞아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16분의 1만 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 그러면 4분의 1만 조리개를 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조리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리개 값을 열고 닫음으로 인해서 밝기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이번엔 그냥 기본 렌더를 한번 해보죠. 다시 팔로 놓고 제가 기본 렌더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기본 렌더입니다. 자, 이번에 뭘 바꿀 거냐면 셔터 스피드를 바꿀 겁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셔터가 얼마나 빨리 열리냐, 열리고 닫히냐에 대한 정도입니다. 얘는 분수입니다. 300분의 1초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100이라고 쓰면 100분의 1초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100분의 1초하고 300분의 1초하고 누가 더 빠른 거예요? 300분의 1초가 더 빠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햇빛을 300분의 1초 동안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100분의 1초가 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초 이래버리면 5초 동안 노출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빛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300이었으니까 제가 100분의 1초로 바꿔봤습니다. 렌더. 그러면 이렇게 밝게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1초 동안 천천히 셔터가 열렸다가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600분의 1초. 그만큼 셔터가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힌다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필름의 감도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밝게 혹은 어둡게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분위기가 좋은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조리개를 조금 더 닫고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좀 밝은 게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리개 값을 기본 값인 8로 바꾸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300이 아니고 뭐 200분의 1초 또는 15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밝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익스포저를 가지고 조금만 조절을 해보죠. 익스포저를 조절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되는 걸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밝고 어두우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방 값이 바뀝니다. 근데 익스포저 바로 아래 보시면, 물론 여기 오토 값이 있어서 오토로 놓게 되면 자동으로 밝기를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밝지 않게 혹은 너무 어둡지 않게 자동으로 이 밝기 값을 조절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 뎁스 오브 필드요. 뎁스 오브 필드가 주변을 좀 뿌옇게 흐리게 하는 효과를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합니다. 보시면 뭐 픽스 디스턴스, 거리 고정값, 카메라의 위치값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픽스 디스턴스하고 여기 픽 포인트를 누른 다음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한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포커스 효과를 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2배인 0.6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 부분에 자, 효과가 안 보이네요. 다시 0.8 보이시나요? 포커싱 효과 들어간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나머지가 포커스가 아웃돼 버렸죠. 이렇게 포커싱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카메라에 보면 여기 보케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보케 효과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고 제가 옴니라이트를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옴니라이트를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1m에 하나씩 놓고 곱하기 10개, 즉 10m 동안 10개를 제가 복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10m고 1m에 하나씩 제가 복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라이트를 끄도록 하죠. 자, 0으로 바꾸고요. 선라이트를 끄는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시간 있죠. 이 시간을 오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밤중이 돼버리니까 렌더링 하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어둡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거 옴니라이트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 스피어라이트 있죠? 이거 스피어라이트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렌더링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뎁스 오브 필드까지 걸어보시면 돼요. 뎁스 오브 필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렌더링 하시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보케 효과입니다. 보케라고 하는 효과예요. 이쪽에 보케라는 효과인데, 얘는 뎁스 오브 필드가 켜져 있어야만 되고요. 이를 체크하면 됩니다. 블레이드를 10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있고 얘네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그냥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렌더. 그러면 여기에 보케 효과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값을 조금씩 바꿔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형 모습으로 바뀌는 것 보이시죠? 자, 센터 바이어스를 제가 옮겼습니다. -5로 바꿔볼까요?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얘네 모습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보케는 나올까요? 각도니까 30도만 달트로피
애니소트로픽이 뭐 마이너스 5 안 들어가고, 네. 자, 돌려보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얘네들 이렇게 찌그러진 거? 지금 조명이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죠? 빛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값을 올려볼까요? 그러면 다각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복회 효과라는 건데, 사진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는 거. 조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효과를 복회 효과라고 합니다. 포커스 아웃 됐을 때 조명도 이렇게 뽀얗게 흐려트려서 보이는 거, 이런 걸 복회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포커스를 앞으로 바꿔볼까요? 자, 디스턴스 포켓을 제가 제일 첫 번째다 놓고 다시 복회를 줘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쭉 흐려져 나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복회 효과입니다. 로테이션은 0도로 놔두고, 센터 바이어스 냅두고, 블레이드만 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조금 더 흐리게 들어가겠죠. 복회 효과가. 이런 식으로. 여기 오각형으로 들어가네요. 얘는. 3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삼각형이 될까요? 네. 삼각형으로 나오네요. 블레이드가 모서리의 개수네요. 자, 이각형, 일각형은 없으니까 냅두고, 예를 들어서 팔각형으로 들어가고, 센터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 그리고 렌더. 그럼 팔각형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복회 효과가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블레이드가 모서리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수에 따라서 육각형, 12각형, 센터 바이어스는 바로 이렇게 중심이 되겠고요. 로테이션은 회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얘를 45도로 기울였습니다. 아니, 일단 0도로 해볼까요? 자, 0도. 그러면 사각형 모양으로 지금 보이시는 게 0도입니다. 근데 45도,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값들을 하나씩 조절을 해보시죠. 블레이드 값을 낮춰보고 렌더, 높여보고 렌더. 그 다음 센터 바이어스를 플러스로 올려주세요. 플러스로 올려주면 이렇게 도넛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로테이션은 얘의 회전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렌더 아웃풋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아니고요. 자,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 안전한 구조물이란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이미지 위드와 하이트, 가로 세로 높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4 사이즈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297, 그리고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사이즈가 맞춰집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로 세로가 있습니다. 커스텀으로 놓게 되면, 자, 이렇게 297에 2100 이렇게 얼마든지 사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얘를 체크해 놓으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겠죠. 얘는 가로 세로 푸는 거고, 요건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16대 9로 할 건지 1대 1로 할 건지, 혹은 4대 3 사진 비율로 할 건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적당히 맞추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커스텀이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A3입니다. A3면 420이죠. 여기다 공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3 사이즈가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춰 주셔야 여러분들이 출력했을 때 이상 없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 얘를 체크하고 어디다가 어떤 파일로 저장할 건지 이렇게 미리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미리 이미지를 지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이 끝나면 자동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여기 인바이런먼트. 오늘은 여기 인바이런먼트까지 하죠. 그 아래 부분 보시면 인바이런먼트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네요. 배경이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늘 하늘 배경이 나오잖아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바이런먼트 스카이에 바로 이렇게 선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태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카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질이 이 질감 자체가 스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맵 중에 스카이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 그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계속해서 선라이트가 나오죠. 우리가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 GI 값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을 켜야만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리플렉션이나 혹은 리프렉션 혹은 세컨더리 매튜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고요. 그 다음에 매트리얼 오버리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지정한 재질로 렌더링 하기입니다. 전체를 재질 다 빼고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렌더링 하기죠. 제가 불러왔고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일반 렌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표현된 상태로 렌더링이 들어가죠. 근데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체크하면 내가 지정한 색상, 여기서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재질은 다 빠지고 내가 지정한 이런 색상으로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매트리얼 오버리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